11월 13일은요. 22살이었던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스스로를 불꽃 삼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노동운동에 불을 지핀 지 꼭 50년 되는 날입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50년이 지난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가 않죠, 여전히. 그래서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은 무엇이고 또 국회에서는 현재 얼마나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한민정입니다. 예, 두 번째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의당의 1호 법안인데 네. 그만큼 시급하고 또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네네. 지금 수치로 보더라도 시급함을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1월 5일까지 사고가 25건, 그리고 사망자가 23명, 그리고 부상자 21명입니다. 여기에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건의 사고 중에는 대구가 8건, 경북이 17건입니다.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대구 경북 시민들이 23명이나 된다는 얘기죠. 우리 지역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건 그 책임을 이제 앞으로는 기업에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네네. 네네네. 개인의 그렇습니다. 부주의 때문에 지금은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예방이 철저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좀 들어보면 원래 대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달에 달서구 자원재활용업체 맨홀에서 청소 작업을 하러 들어갔던 노동자가 유독가스에 의해서 두 분이 사망을 하고 또 두 분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예. 사업주는 청소 작업 전에 산소 그리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의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업체의 과실로 드러났고요. 2019년도에 영덕의 오징어 젓갈 공장에 지하 탱크 청소를 하던 4명의 이주 노동자가 유해가스로 질식 사망한 사건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달에는 10월 28일 날 가창댐에서 정수시설물 정밀 안전 진단을 하던 잠수사가 치수관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주처인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그 치수관을 잠그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전국적으로 원래만 하더라도 일하다가 죽은 국민이 지난달 9월 기준으로 450여 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평균 7명, 그리고 1년에는 약 2천여 명의 산재로 사망하는 나라인데요. 이 수치가 개인의 부주의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또 관리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죠.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네네. 법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굵직하게 요약을 좀 해주세요. 네네. 이해하기 쉽게. 네, 핵심적인 문제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현행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 현장 책임자가 책임의 주체자입니다. 근데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안전 책임이 정령 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 그렇죠. 책임자,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 책임뿐만 아니라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이 법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의 일반 시민들의 사회재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지금 현재 현행법은 행정법규 위반 또는 과실범 처벌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 처벌을 기업 범죄 처벌로 해서 사망이나 상해 시에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잖아요. 그렇다면 네네. 중대재해 기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가장 첫 번째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을 했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대재해기업법 기업 처벌법이 시행이 되면 우리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망을 갖고 네.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권리를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처벌을 위한 목적보다는 이 사고가 사연에 방지되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네. 인명사고가 일터에서 더 이상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인명사고가 더 이상 없어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책임자, 이 법이 이제 현장 책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자가 책임인 주체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창댐 사건만 보더라도, 발주처인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소관을 열어두고 수중자 안전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징어 젓갈 공장의 유해가스 사고 같은 경우도 4명의 노동자가 죽었는데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28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이 된다면 1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40억 이상의 벌금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처벌 규정이 강력하다면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재해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에서는요, 이 네네.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하는 거 좀 반대하는 의견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근로자 사망했을 때 기업주 3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인데 네. 이거 좀 과도해서 기업 경영 위축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 민형사로 나눠져 있는 우리 법 체계상 이거 동시에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은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법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는 찬성을 하면서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고요. 법적으로도 서로 상충되는 법안이 있다면 조율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그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에 있는 이 법을 개정하는 걸 좀 고려하고 있는데 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개정하는 것에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행법을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산재 노동자는 1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2만 2천 명에 달합니다. 기업의 처벌은 근데 95%가 벌금형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고요. 구속도 10년간 9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한 재판 관행이 있는데 이 관행으로 진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정을 해서 강화를 해도 판결은 네네네.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더 강력한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시네요. 네네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제 노동존중실천단 박주민 의원 비롯해서 우원식, 진성준, 허영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했습니다. 네네. 내용이 정의당과 좀 어떤지도 궁금하고 지금 분위기가 국민의힘 지도부도 좀 법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취지에는 동의를 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두 정당의 참여로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한 것은 되게 다행이고 부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되게 아쉽고요. 이낙연 대표가 당론으로 채택하는 책임을 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 사항들은 조금 정의당, 민주당 다르지만 요거는 이제 조율해 나가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시죠? 네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죠. 예, 내일이 바로 전태일 열사 사고 50주기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또 전태일 3법 입법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담겨 있고 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법안, 또 특수 간접고용 노동자도 노조 결성, 노사 교섭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끝으로 듣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3가지 전태일 3법에 대한 입법을 모두 완료를 했고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상정된 전태일 3법하고 정의당이 발의를 한 전태일 3법 모두가
서로 상호 보완되어서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이었습니다.